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에 500억 원 가까이 광주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거액의 투자 유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확인돼 과연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설립을 위해 광주시가 합작법인에 투자 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합작법인이 공장을 설립하면서 투입하는 토지 매입비와 공장 건축비, 복지시설비 등으로 대략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광주시는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등에 따라 합작법인을 투자 유치 기업으로 보고 현대자동차와 재무적 투자자들의 총 투자금 규모의 10%를 시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투자 유치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합작법인 총 사업비는 5,754억 원으로 이 가운데 2,300억 원은 광주시와 현대차, 재무적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무려 483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300억 원 규모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시의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데다 특혜 시비까지 불거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의회에서도 시가 집행부가 의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민들이 알 권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작법인에 지원될 보조금은 지난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작성한 투자 협약서에 포함돼 있었지만 광주시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세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전공대 설립 기본 계획안이 한전 이사회를 통과해 대학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전은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학교 체계와 교과 연구 분야, 학교 규모 등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한전공대 설립 기본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 하반기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학교 건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공대는 학생 1,000여 명과 100여 명의 교수진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평화당 반당권파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예고하고 나서 창당 1년 반 만에 분당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민평당 비당권파인 유성엽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이 오는 10일 집단 탈당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당 행렬에는 유 원내대표와 박지원, 천정배, 장병환, 이용주, 최경환 의원 등 10명이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독자 행보를 해온 김경진 의원도 탈당하기로 해 민주평화당에는 정동영 대표 등 5명의 의원만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이나 덥겠고 밤사이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폭염특보는 어제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4개 시군에서 폭염경보가, 그밖에 전남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로 벌써 9일째 폭염특보가 계속 확대 강화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모습이고요. 낮 한때 일부 전남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최고 4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농가들의 주요 수자원인 저수지 대부분이 노후화돼 개보수가 시급합니다. 정부는 안전 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이 지원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풀을 헤치고 들어가자 소규모 저수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 저장된 15,000톤 규모의 용수는 인근 농가들의 중요 수자원입니다. 광양시 본강면에 위치한 한 저수지입니다. 이곳은 1940년대에 지어졌는데요.
자체 진단 결과 낮은 안전 등급을 받으면서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균열이나 박리, 백태 현상이 발생돼서 D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수리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관내 저수지는 모두 30여 곳. 이 가운데 보통 수준의 안전 등급을 보인 10여 곳의 저수지 외에 긴급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곳도 6곳이나 됐습니다.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 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 안전 진단이 추진 중이거나 개보수 신청이 이루어진 상황. 올해 초 이루어진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전국적으로 300여 곳의 저수지가 정밀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매년 예산을 투입해 노후시설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산 반영을 위한 기준이 지자체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보면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맞춰 D등급 이하 시설물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비용도 국가와 지자체가 5대5의 비율로 분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노후된 C등급 저수지에도 비용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분담 비율 역시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해 국비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C등급에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도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의 중요 농업용수원이면서도 낡고 오래된 저수지가 늘면서 자치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합리적이고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13개의 기존 산단이 포화 상태인 데다 노후화됐다고 판단하고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등 대단위 공장 부지 수요 등을 고려해 최소 3개 이상의 신규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의 산업 환경 분석을 거쳐 신규 산단 조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광주만의 경쟁력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해 신규 산단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광주 지역 전기 전자기기 업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개최한 광주 산업계 간담회에서 광주 지역의 피해액은 41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산업은 전기 전자기기 업종으로 생산액이 30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고 기계 장비 업종 49억 원, 운송 장비 4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대량 발주를 통한 부품 확보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이 어제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이 섬의 날 제정을 계기로 섬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섬이 삶의 터전인 주민들은 살고 싶은 섬을 만드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양식을 소득원으로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 한때 천사대교가 연결될 것이라며 꿈에 부풀었던 주민들은 천사대교가 비껴 들어서면서 마음의 불편이 더욱 커졌습니다. 앞에 읍에서 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여전히 30분 이상 배를 타야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농협배가 이 앞에 우리 한 10분 거리에 댕겼습니다. 오도항에서. 그런데 지금 여객사가 다른 데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송공항에서 오면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교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섬에 살면서. 그러니까 뭐 박탈감도 있고 앞에가 다리는 사실 보이는데. 교통 불편도 불편이지만 생산된 김을 위판할 공간조차 여의치 않고 넘쳐나는 쓰레기를 처리할 곳은 아예 없습니다. 워낙 또 분양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배들도 좀 외지에서 오고 싶어도 좀 못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해양 쓰레기 김발 철거하고 나면 그 쓰레기가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를 좀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와 LP가스도 무태서 각자 구입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서개발 촉진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이곳 당사도처럼 규모가 작은 섬이나 부속 도서들은 이렇다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외의 상징인 섬이 또 다른 소외를 낳고 있다는 지적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정주 여건을 갖추는데 소홀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고 싶은 섬이기에 앞서
살고 싶은 섬이 돼야 하고 이에 전제 조건은 생산소득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생물 자원들을 특화시키고 특성화시켜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좀 연구나 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되면 섬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좋은 또 소득 자원으로서의 그 가치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어촌 뉴딜 300 사업과 도서개발 사업은 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핵심 사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의 의지입니다. 어촌 뉴딜 300 공모 사업에 더 많은 대상지가 선정되어 어촌의 소득 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섬의 제정을 계기로 섬이 정말 살만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섬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섬의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각종 섬 정책들. 섬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번 섬의 날을 계기로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소식입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었던 건 섬이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와 자원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다도해의 풍부한 관광 자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안군 아페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입니다. 지난 4월 4일 개통한 이후 차량 통행량은 170만 대를 넘어섰고 관광객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인프라 구축이 섬 관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하는 수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부산을 잇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도 이 같은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육지와 섬, 섬과 섬, 육지와 육지에 철도와 도로 교량을 건설해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인데 특히 남해안의 산지한 섬들의 접근성을 개선해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의 움직임도 일단 긍정적입니다. 여수 화태와 백야간 연도교와 신안 아페와 해남 화원을 연결하는 연도교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목포 크루즈 부두 건설과 여수 크루즈 터미널 조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을 방문할 때 건의해서 답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남과 경남, 부산 등 남해안 일대의 다도해를 정부가 주도해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전남과 경남,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에는 전국의 섬 81%인 2,715개의 섬과 전국 섬 주민들의 76%인 63만여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흩어진 섬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에 정부가 어떤 의지를 보여줄지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만 500개 가까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많은 섬들이 있지만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 매력이 덜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 섬의 날을 맞아 오늘은 매력적인 전라도의 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수정 여행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남 지역에도 섬이 참 많죠. 네, 오늘 그렇습니다. 어떤 섬부터 둘러볼까요? 네, 뻘배가 있는 꼬막섬 바로 장도인데요. 이야기가 있는 천연 자원 보고 이 갯벌의 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그 노루를 닮은 장도인데요. 네. 국가 어업유산으로도 이렇게 뻘배와 함께 습지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넓은 갯벌을 가진 섬인데요. 네. 장도 주민들의 주요 수익원이 바로 이곳 꼬막입니다. 장도 없이 꼬막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전국 최대의 생산지를 또 자랑하고 있는 곳이 장도죠. 그렇군요. 섬의 매력 중에 하나가 또 아름다운 풍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랑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네, 걷고 싶은 미인섬 이렇게 관매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솔량기 가득한
관매도 자연이 살아 숨쉬는 걷고 싶은 섬으로 통합니다. 네. 아이들에게는 생태 체험의 장소로 손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부모들에게는 트레킹이 즐기기엔 아주 그만인 곳입니다. 관매 해변을 비롯해서 또 관매 팔경으로 이루어진 자연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국립공원 1호 명품 마을로도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광활한 송림과 함께 아름다운 백사장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연상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안선을 따라가면 방아섬과 또 폭포 하늘다리가 있는데요. 이곳 관매 팔경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곳 귀암괴석과 함께 숲으로 어우러진 명품 멋진 절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한적하고 또 붐비지 않는 분위기가 섬의 매력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유롭게 머물고 싶으면 어느 섬이 좋을까요? 네, 섬 주위에 숲이 많아서 이렇게 탄도라고 이렇게 탄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숫섬 탄도입니다. 전형적인 어촌의 풍경을 볼 수가 있는 섬인데요. 이곳 탄도는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조금나루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2.5km에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배가 하루 2번 조금나루와 또 네. 탄도를 이렇게 오갑니다. 밀물때가 되면 아득한 섬이지만 그리고 또 바닷물이 빠지면 검은 비단 갯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해안선을 따라 5km로 탄도 둘레길이 있는데요. 네. 주민들이 직접 만든 길로 1시간이면 충분히 다녀볼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함께 다녀보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전국에서 손꼽히는 낚시터로도 굉장히 또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또 드넓은 갯벌에서 나오는 낙지와 감태는 또 임금님 진상품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네. 이렇게 전형적인 어촌 마을을 경험하고 싶다면 탄도로 가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천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마지막 섬, 네. 이름이 익숙한 곳이죠. 어딘가요? 네, 우이도입니다. 우이도는 소구섬 그리고 또 우계도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이게 섬의 서쪽 양단에 돌출된 2개의 반도가 있는데요. 이 반도가 소의 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신비의 섬 우이도는 동양 최대로 알려진 80m 높이의 모래 언덕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현재는 훼손 우려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가 됐지만 이곳 모래 언덕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우이도의 멋진 풍광에도 이렇게 젖어봐야 될 것 같죠? 네, 오늘 매력적인 전라남도의 섬들을 정수정 여행 작가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7일 저녁 8시 30분쯤 보성군 미령면의 한 밭에 77살 백모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병이 있던 백 씨가 무더운 날씨에 밭일을 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올 들어 첫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으로 여수의 한 병원을 찾은 50대 남자 A씨가 증세가 갑자기 악화돼 광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지난 5일 숨졌습니다. 도는 간경화 등을 앓던 A씨가 사망할 때까지만 해도 폐혈증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사후 가건물 검사 결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카운트 때렸습니다. 센터 쪽 이타구는 빠집니다. 중견수 앞쪽에 적시타. 자, 다시 한번 시계를 거꾸로 돌렸던 김주찬. 오늘 타이거즈의 선취점을 만듭니다. 장신혁 끌어당깁니다. 이타구 우측에 안타. 정우가 3루를 돌았습니다. 역전을 향해 홈까지 들어옵니다. 절망과 희망 그 한 글자 차이를 만드는 젊은 독수리 장진혁입니다. 스코어 2대1. 번트 자세, 번트입니다. 박찬호의 번트. 투수 잡고 1루 송구, 1루에서 스윙. 그리고 이창진 3루를 겨냥합니다. 3루까지 3루. 그리고 타자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2루 밀어냈습니다. 이타구는 우측을 향합니다. 우익수 제로드 호잉 잡아냈습니다. 3루자 홈으로 스타트. 동점 점수 홈까지 아웃카운터 점수 교환됩니다. 자, 드디어 기아 타이거스가 8회 말 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자, 끌어당겼습니다. 이타구는 빠집니다. 중견수 오른쪽에 안타.
결국 타이거스가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터커가 앞선 경기 자신의 빚을 이번 타석 완벽히 갚아냅니다. 자신의 카운트 오고 때렸습니다. 끌어당긴 타고 3루간 빠집니다. 좌측 안타. 안타 치고 타점 쌓고 안치홍이 타점을 기록합니다. 한 점 더 멀어집니다. 4대2. 그리고 밀어냈습니다. 김주찬의 타구도 우익수 앞에 안타. 3루를 돌았습니다. 만다 코너 돌고 오정환 홈까지 들어옵니다. 이제 무게를 더하는 타이거스. 김주찬 3안타 경기. 스코어 5대2. 3구 스윙 삼진. 타이거스가 경기를 뒤집었고요.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 아티스틱 수영에 참가한 유남희 선수가 5.18의 아픔을 표현한 연기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유남희 선수는 어제 염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여성 40대 아티스틱 솔로 프리 부문에서 가수 정태춘의 노래 5.18을 배경음악으로 연기를 펼쳐 1위에 올랐습니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땄던 유남희 선수는 은퇴 후에 수영 코치와 배우로 활동하다 노래 5.18을 듣고 감명을 받아 이번 마스터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에 자폐 장애를 가진 광주 경영 선수가 출전해 눈길을 끕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수영을 시작한 이동현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하며 수영 동작을 익혔다고 합니다. 엄청난 노력 끝에 장애인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따기도 했다는 이 선수. 이번 대회에서는 자유형 100m와 저병 50m, 저병 100m 등 경영 3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모여 행복한 교육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대한교육 토크쇼가 23일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봉선동에 위치한 대한학교 링컨하우스 광주가 주최하는데요. 대한학교를 소개하고 대한학교 재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입 전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인 요즘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중도 입국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한창입니다. 정광고 학생 12명이 자원봉사로 중도 입국 자녀들의 한글 학습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재미있게 한국어도 배우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좋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빠르고 경쾌한 음악의 스윙 재즈를 국립현대무용단의 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27일 오후 7시 30분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마련됩니다. 이번 공연에선 스웨덴의 유명 밴드 젠틀맨 앤 갱스터즈가 라이브 연주로 함께해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인 더 무브부터 싱싱싱까지 익숙하고 흥겨운 스윙 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